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청취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무탈하십니까? 오늘도 와인술 방송에 정중히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이냐고요? 와인을 즐기는 요령과 와인 글라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초겨울 날씨예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한 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와인의 권님은요? 네, 산 초입에 가서요 단풍 구경 조금 했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한적이 때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닥터시니까 한적이 때 감기 조심하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걸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간에 뭐 겨울이 다 왔으니까 준비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전엔 그 초창기 때 와인을 보면 무조건 얼음통에 넣는 게 이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얼음통에 넣고 마셔야 와인이 제대로 마시는 느낌이었고 온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와인을 즐기는 온도가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와인을 90도 끓여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오늘 온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와인은 레드 와인은 몇 도에, 화이트 와인은 몇 도에 먹어야 적정한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인셀러 넘어가거든요. 그 집에서 와인셀러가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정말 와인 애호가들은 와인셀러가 있거든요, 집에. 그 적정 온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와인 온도에 대해서 이상적인 와인의 그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와인의 온도는 각기 서빙되는 온도가 와인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겨 먹는 레드 와인 경우에는 서늘한 방 온도인 섭씨 한 15도 정도가 좋다고 그러고요. 화이트 와인은 한 섭씨 10도 정도가 좋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와인 온도는 어떤 것인지 와인 닥터님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레드 와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도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진한 레드 와인,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메를로나 시라즈 같은 경우가 그 정도 되고요. 그거보다 약간 가벼운 레드 와인 같은 피노누아는 좀 더 차갑게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인 애관님 또 뭐 화이트 와인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 좀 더 청량감 있게 마시느라고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마십니다. 뭐 10도 내외 정도에서 마시고요. 좀 더 뭐 짙은 와인, 디저트 와인은 한 5도, 예, 5도 내외 그런 정도에서. 5도면 굉장히 차가운 건데. 네, 많이 차갑죠. 예. 치과 의사님이랑 이빨이 시렸다고. 그냥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샴페인은요 얼음에 아예 박아놓고 네, 마시죠. 샴페인 같은 예. 거는 아주 차게 마셔야 그쵸. 되는 거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참 온도가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와인셀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와인셀러가 필요한 거죠? 아윤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셀러에는요 주로 이렇게 가볍게 드시는 데일리 와인을 보관한다기보다 좀 그랑크리급의 좋은 와인을 그러니까 수집하는 형식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 진동도 좀 잡아주고 또 항온 속에서 얘를 잘 보존해야죠. 그죠?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예. 아니면 저는 10만 원만 넘어가도 발발발 하면서 사는데, 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모시기 위해서 셀러가. 아니, 그 너무 그 돈이 너무 오버됐어요. 뭐 1,000만 원 그러면 그거 어떡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셀러가 네. 보관용인가요?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각 와인을 즐기기 위한 그 적절한 온도로 유지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어떤 거에 더 주된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루는 주제가 아마 음용 온도인데 네. 온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시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로 놔뒀다가 바로 먹을 수 있게 그게 그게 셀러의 중요한 것 같아요. 용도인가요? 어떤 분은 뭐 나는 셀러가 필요 없다. 책장에다 와인 다 그냥 필요할 때 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좀 너무 비약인 것 같고요.
뭐 이모 박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셀러가 없어서 음. 그러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집에서 보관하기 제일 좋은 데는 그 싱크대 밑에라고. 왜냐면 가장 서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늘해서 습도와 그렇죠. 온도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사실은 셀러 전기세 많이 나옵니다. 그거. 아 그래요? 저는 북쪽 베란다에 쌓아놓고 마십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와인 애호가 아니면 그 셀러 놓기 좀 힘듭니다. 갖다 놔도 김치 냉장고보다 또 3배가 아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다 와인을 액체잖아요. 그걸 다 온도를 내리려면 기계도 무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셀러가 없을 때 보관을 할 때 냉장고 같은 데 넣어서 김치 냉장고 이런 데 넣어서 차게 보관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즐기는 온도보다 어쨌든 저희가 집안에 상온에 놔두면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온도니까 높은 온도에 보관하는 게 나아요? 낮은 온도에 보관하는 게 나아요? 너무 낮으면 레드는 다 향이 숨어버리죠. 드시기 전에 그 온도가 자기 온도로 회복할 그러니까 때까지 먹기 좋은 온도 말고 보관하는 예, 온도는 보건 낮은 셀러가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럴 경우에 셀러보다 높은 온도가 더 나은지 셀러보다 낮은 온도가 더 나은지. 낮은 온도가 더 낫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적정 네. 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네. 아까 우리가 질문이 네. 그런 질문. 그리고 아까 시음하기 위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셀러에 놓는다 그러는데 그러려면요 샴페인용 셀러 따로 있어야 되고 화이트용 셀러 따로 있어야 근데 되고 보통 레드- 셀러는 예, 그 암만 두 가지 가트리고 정도 온도 다 세팅할 수 있는 그렇죠. 걸로 예, 알고 그렇긴 있는데. 하죠. 예. 근데 이제 안 망가뜨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게 강하고요. 마실 때는 샴페인은 얼음에 넣어서 좀 더 낮추고 레드는 밖에 먼저 꺼내놔서 예 그리고서는 또 얘네들 브레싱도 좀 시키기도 하고 이러고요. 예, 화이트는 또 그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예, 잠시 냉동실에 넣어서 예, 얼리기도 하고요. 네. 예, 그 맞춰서 드실 때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지난주 방송에는 경직돼도 그렇지만 셀러 얘기 나오니까 뭐 말씀들 너무 잘하시네요. 집에 있는 와인을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고민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첫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와인은 적정 음용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겠죠. 자, 셀러가 오신 분들 아까 우리 와인 닥터님처럼 싱크대 밑에 보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것은 와인 따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옛날에 흔히 이제 오래된 와인을 가지고 올빈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빈을 콜콜 따는데 그걸 빠뜨려 가지고 채로 걸려서 와인을 먹던 기억이 나서 이 와인 따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와인 따는 걸 잘 몰라가지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또한 또 중요한 과제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와인 따는 방법, 또 그 와인 따는 데 있어 에피소드, 아까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렸죠. 뭐 콜콜을 빠뜨린다든가 뿌개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낭패 본 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에피소드 잠깐 얘기하고 이 주제로 넘어가죠. 친구들이랑 네. 캠핑 갔는데요. 와인 오프너를 안 가져간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밀어 넣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먹는 거죠. 밀어 넣어야죠. 네, 네. 밀어 넣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우리 와인에 관한 거.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예, 와인 건축가님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열다가 자주 부스러져요. 예, 막 이렇게 좀 연도 좀 지난 빈티지한 와인을 살 때 저렴한 걸 골라서 그럴까요? 예, 그 부서져 가지고요. 이렇게 나중에는 젓가락으로 밑으로 뽕 빠뜨려 갖고 막 예,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떼내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여는 그러다 보면 이제 올라오니까 예,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열을 중요한 때. 거는 또 이 와인을 이렇게 눕혀 놓잖아요. 아까 그 하신 질문에도 일맥상통한 게 하나 있어요. 콜커가 너무 또 건조하면 그쵸.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와인은 눕혀 놓는 네. 게
제가 사가지고는 열심히 눕혀놨는데 제 손에 들어오기 전에 그 과정을 제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까지.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왜 와인을 자꾸 엎어놓습니까?라고 하는데 아마 자, 그런 이유가 되지 않 눕혀놔야죠. 눕혀놔야 적당한 습도가 또 이렇게 해서 음. 콜크가 마르지 않겠어요? 제가 콜크를 좀 알아보니까 그 콜크는 콜크 나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데요. 17세기 그 유명한 그 상펜을 우리 상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판 발음이 좀 샹파뉴. 상파뉴. 예. 예. 그 영어는 이게 불란서 발음입니까? 네. 이거 프랑스의 지역 이름이죠. 네. 샹파뉴. 상파뉴 지역에 오빌레 수도원이란 데서 수도성인 돔페리뇽이라는 분이 아마 처음 이 저 와인막에 콜코 나무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돈페룡이 그 그래서 오늘 돈페룡인가요? 제가 모 밴드의 돔페리뇽을 제가 오늘 올려봤어요. 한편 국내에서는 이건희 회장님이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유명했던 와인이 될 수 있고요. 그밖에 뭐 김정일도 남의 나라 이거 얘기하면 또 방공법 걸려갈라나? 하여튼 방공법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동페리형을 드셨다고 그거 아직도 있어요? 들어가서 그분이 아마 처음 사용했던 거고요. 요사이는 아마 그 호주 쪽 아니면 이쪽 남미 쪽은 보면 스크류로 만든 콜크를 하지 않고 우리 그 진로 소주 따듯이 따는 것도 예. 있다고 그러죠. 캡으로 만들어서 스크류 캡으로 만들어서 있다는 것도 안 눕혀도 된대요. 아마 그 와인은 졸리지 않나 보죠. 그리고 그 조금 그 저가 와인 중에는 코르크 아니고 이렇게 고무 같은 걸로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코르크 아, 모양인데. 네. 예. 괜히 기분 안 좋아요. 폼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나파밸리 와인 중에는 콜코가 아닌 다른 고무 성질로 이렇게 막는 것도 봤어요. 아바론 같은 와인이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어쨌든 간에 뭐 와인을 정말 살아있는 걸 라이브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산화되지 말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와인도 산소가 만나면은 산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그 와인 따는 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쭉 얘기해 봤는데 그럼 스크류에 대해서 스크류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까요? 스크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크류는 이제 와인 네. 그 코르크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 이제 한 종류인데요. 네. 그 코르크에 집어넣는 부분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는 스프링처럼 생긴 그런 종류를 스크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류라 그러죠.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 따신 분들은 저걸 어떻게 딸까? 돌려 딸까? 위에 딸까? 뭐 이러는데 그 제가 먼저 스크류에 대해서 첫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패널 분들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T자형이라고 보는데 이건 제일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따는 막에 이렇게 T자로 생겨서 이 콜크를 돌려서 손으로 빼는 손의 힘으로. 손의 힘으로만 빼는 건데 이거 빼다가 실패 많이 봤고요. 이만기 씨가 빼도 잘 안 빼지던데요. 근데 그 내 후배 한 분은 T자로 해가지고 잘 빼더라고요. 힘들 텐데 저는 한 번도 안 빼봤는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T자형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스크류 중에. 와인 닥터님 또 다른 거 소개해 주시죠. 예, 그 T자형이 이제 힘만으로 뽑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개발된 것 같은데요. 지렛대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윙 스크류라 그래서 뭐 이것도 지렛대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양쪽으로 이제 윙이 달려 있는 그런 스크류들도 있습니다. 그 지렛대로 달려 있는 흔히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종류 야, 한 가지죠. 그렇죠. 예. 이런 말씀 종류 한 가지고. 1단, 2단 지렛대가 있는. 그럼 이제 요즘 자동으로 많이 개발이 됐죠? 전동 오프너가 전동, 있죠. 네. 아 그래요? 자동으로 된. 여성분들 이 와인병 따기 어렵거나 아주 큰 파티 100개, 200개씩 열어야 되는 힘들겠네, 진짜. 예, 그럴 때 아주 도움이 될 그 잠깐 거죠. 말씀드린 T자로 빼면 팔 빠지겠어요. 빠져요. 전 해봤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90년도 후반대에는 이렇게 윙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T자형은 와인 사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게다가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돼요. 예, 분리가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빼가지고 끼면은 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저 갖고 다니면서 많이 써봤던 그러니까 기억나요. 이렇게 눌리면 자동적으로 삑 하고 올라오죠 자동으로. 그렇기도 하고. 네. 예, 하여튼 이렇게 끼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옆에 꼈다가 이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T자가 딱 돼요. 지금 갖고 다니기가 편해요. 어쨌든. 청취자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쵸. 비디오를 보여주고 좀 뭐 이런데 어렵죠. 그게 예. 이제 전동 따기가 있다는 것만 다음에 가져와서 보여드려야지. 알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스크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것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또 와인을 딸 때 어떻게 따는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자꾸 네가 따, 내가 따, 내가 따 그러는데 와인 막에 잘 따는 법 뭐 한번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 예. 와인에 대해서는 되게 초보고 와인에 대해서 아는 거 되게 없는데 와인 따는 거는 처음부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잘하나 고민을 해봤는데 제 직업이랑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잘 꼽으셨다. 예, 예. 임플란트 심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잘 심어야 되는데 와인 코르크 잘 따려면 스크류를 수직으로 잘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이 틀어지면 이제 코르크 깨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와인 마개를 처음엔 이제 어떻게 따냐면 병 코르크가 있지 않고 그 위쪽에 이제 그 알루미늄 호일로 쌓여 있거든요. 제거해야죠. 그래서 일단 그 호일을 제거하고 보통 이제 그 와인 따는 오프너에 보면은 호일 제거할 수 있는 칼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호일을 제거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운데 수직으로 스크류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히 그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잘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저는 이게 본능적으로 잘 되던데 어려우시면 병을 세워놓고 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까요? 저는 뭐 이렇게 기울여 놓고 해도 별 문제가 없던데 세워놓고 수직으로 한가운데다가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스크류의 끝 부분을 코르크의 센터에다 맞추시면 절대 안 돼요. 스크류의 끝부분은 스크류의 중심이 아니고 스크류의 한쪽 옆이기 때문에 스크류의 끝부분이 코르크의 가운데로 가게 되면 스크류는 코르크의 측면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류의 끝부분을 처음에 코르크에다 넣을 때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넣으셔야 돼요. 이 얘기 듣고 실습이 가능할까? 어쨌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콜크에 대한 역사 그리고 콜크를 따는 스크류 캡 또 콜크를 따는 순서까지 다 읊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와인 글라스라고 그러죠. 와인 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와인 잔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인 잔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와인 잔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 와인 여고님 보면 와인 글라스에 대한 그 설명을 약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윗 부분을 뭐라고 밑에 부분 뭐라고 그러고 뭐 대롱을 아까 스팀이라고 했나요? 밑에 베이스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좋게끔 와인 글라스를 왜 이렇게 튤립처럼 만드는 건지 네. 그냥 일반 소주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왜 그래 만들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와인 글라스는 그래서 와인 글라스가 그렇게 많고 유리로 만들어지는구나. 설명해 주시죠. 와인 글라스를 보면요, 이제 내가 손으로 들어야 되는 그 다리 부분은 스템 이렇게 말하죠. 밑에 바닥에 닿는 부분은 베이스예요. 베이스 위에 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보울, 동그란 부분이 보울이에요. 그릇에서 동그란 그릇들 보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제 입술에 맞는 그 부분,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을 립이라고 해요. 예, 우리 입술들이 똑같죠. 립, 볼, 스템, 베이스 이렇게 되는 게 와인 글라스죠. 예. 근데 왜 튤립 모양으로 생겼냐 하는 거는 와인을 마실 때 향을 마신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또 향을
향을 또 느끼시라고 3분의 1만 따라서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돌린다 그러죠. 예, 스월링 하시고 스월링 하다 보면 와인이 옆에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얼마큼 금방 내려오나 천천히 내려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와인의 눈물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향을 마실 때 향을 가두려면 밑에는 둥글고 커야 되고 위에 향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작아야 돼요. 예. 그거를 또 맞추다 보니까 튤립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또 와인잔에 그런 게 있었네요. 근데 와인을 어디 가면 그냥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와인을 먹으면 와인잔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성가쉽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와인바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소위 이제 흔히 말하는 와인 잔만 제공해주고 가격을 받는 걸 우리가 콜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또 우리가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기 잔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잔차지. 잔 차지를 줘야 되니까 그런 시대 와 있는데 뭐 그 정도 자기 잔을 가지고 다닐 정도의 마니아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와인은 뭐 완전히 애호가를 넘어서 전문가가 되겠죠. 저는 와인 애호가 그럼 바로 밑인가 봐요. 와인 잔보다 와인이 더 와인만 있으면 종이컵에 마셔도 맛있어요. 지금 그러면 와인 종류, 와인 잔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와인 종류에 따른 그라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 얼마 전에 KBS ETV의 그 아이가 다섯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가정부와 여자 주인이 하는 대화 중에 와인을 가정부가 막 잔을 닦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잔을. 그때 그 주인 여자분이 이 잔은 왜 이렇게 다른 거는 다 튤립 같이 온폭에 생겼는데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하니까 그 가정부가 한 뭐가 이건 스파클링 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멍컬링라고 에피소드 있는데 그런 마찬가지로 잔의 종류 여러 가지 많은데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와인 애고님이 대충 중복되는 거라 그래도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우리 와인 닥터님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와인 잔의 모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튤립 모양이라고 돼 있는데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잔이 레드 와인을 마시는 보다는 조금 더 작은 튤립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와인이죠. 기포가 올라오는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기포를 즐기기 위해서 가늘고 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저 레드 와인 잔에 튤립 같이 생긴 잔 모양이 여러 가지 많죠. 네. 주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와인의 관님? 저는 부르고뉴 와인잔 좋아해요. 향이 음, 보르도 와인잔이 보르도 와인잔이니까 부르고뉴 와인잔이니까 부르고뉴 와인이 주로 피노누아라고 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따라 마시기 때문에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고 이렇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와인을 마셔도 그 잔에다 마시면 최고 좋아요. 어떤 분은 잔을 애호가드는 그 스팀이라고 왜 다리 부분 있잖아요. 네. 너무 얇은 거예요. 그쵸? 좀 똑개 같은 블랙타이, 잘토. 위에는 막 이렇게 가분수처럼 저처럼 뚱뚱하게 그쵸. 이렇게 됐고 밑에는 그냥 완전히 그 국수가락처럼 된 것도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슬퍼해요. 오늘 똑했어. 하여튼 와인 잔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긴 뭐 와인을 즐기는 분들이 와인 잔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와인이가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건 중요한데 그런데 와인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잔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다는 것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와인 잔의 세척에 대해서 그것만 이제 와인 잔을 닦다 보면 많이 깨지잖아요. 어떻게 세척을 해야 이게 잘 세척이 되는 건지. 그래서 아마 그 업소들은 콜키지를 받는 것 같아요. 잔이 또 한두 푼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비싼 거는 엄청나게 아까 그 소장했던 가늘근 그 잔은 잔 하나에 뭐 몇만 원, 그렇죠. 심지어는 뭐 5만 원, 6만 원까지 하는 잔이 있는데 그거 깨버리면 뭐 와인 팔아봤자 그거 뭐 본전도 못 겪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척하는 게 좋을까요? 그에 대한 와인은 좀 알려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냥 깨끗이 하면 되죠. 되도록이면요 세제 조금 쓰셔야 되고요. 잘 헹구셔야 돼요. 예, 근데 뭐 잘 헹군다고 계속 뭐 닦고 있어도 눈에 잘 안 보이죠. 하여튼 잘 헹구시고 마른 다음에 예. 그 마른 행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과정. 예. 근데 잔에 너무 신경 쓰면 제약을 받고요. 와인 잘 못 마셔요. 한두 번 깨트리고 나면 마음이 아파서 또 못 쓰고 그냥 편하게 막잔. 그 와인 또 어렵다는 거 한 가지가 그냥 우리 소주 우리 대중문화처럼 아무 잔에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또 와인은 와인잔에 먹어야 또 예절이 갖추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그게 저기 어렵긴 해요. 1,000원샵에서 산 2,000원짜리 와인잔도 괜찮아요. 와인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싼 와인잔도 써보고 싼 와인잔도 써보고 그랬는데요. 물론 비싸면 기분 좋아요. 특히 비쌀수록 얇잖아요. 네, 그래서 립 부분이. 얇아서 기분 좋은데 일단 씻는 거는 큰 와인잔이 씻기 좋아요. 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작은 와인잔은 손이 안 들어가서 씻기 되게 힘들고요. 또 그 구별하는 거 중에 하나가 저는 잘 모르지만 얇을수록 비싸고요. 그다음에 그 보울이랑 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와인잔이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불어서 만든 네. 와인잔. 싼 와인잔들은 스템 따로 만들고 보울 따로 만들어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와인을 적인 그 요량 및 뭐 음용 온도, 와인 그릇에 대한 얘기, 뭐 와인 그릇 세척법 이런 걸 쭉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한 줄 평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방송에 대한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준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멋이 중요한디. 근데 멋이- 잔도 중요해요. 예. 와인 네. 의원님. 저는 역시 와인이 중요합니다. 와인만 있으면. 예, 오늘의 평입니다. 그래도 와인잔도 있어야 또 멋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온도도 중요하고요. 와인셀러 있어야 될 이유도 중요하고 오늘 여러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바깥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랬던 간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청취자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와인도 마실 수가 있고요.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같이 출연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